필기노트 꺼내시고. 윤정이는 내가 알고 있고 윤정이를 제외하고 여기 혹시 미적분원을 한번 봤다. 오케이. 방학 때 말이다. 수능 시험 범위를 한번 끝내는 게 좋단다. 이거라면 미적분원, 미적분2, 기백확통 다 끝내는 게 일단 베스트고, 안 되게 된다면 미적1이랑 미적2라도 혹은 미적1이랑 확통이더라도 끝내는 게 좋고, 문과라면 미적1 확통을 다 끝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특강을 신청하셔서 해결하기 바라고, 일단 수업합니다. 수열의 극한. 이거예요. 수열은 막 나열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규칙성을 갖게 나열을 하게 되는 건데,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 야 이거 무한번째로 가면 뭐가 되지? 이게 궁금한 상황인 거예요. 가령 OT부터 하죠. 기원 전에 피타고라스 학파가 있었던 그 시절 이런 걸 계산을 해봤다고 해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어이씨 더럽게 기네. 8분의 1 여기까지 점점점점이 쭉 갔다는 얘기는 무한대까지 다 합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야 이렇게 합하면 얘가 엄청나게 큰 수일까? 아니면 특정한 숫자보단 작을까? 뭘까? 그거를 기원전에 고민을 했다고 해요. 얘가 점점 작은 숫자들을 분모가 커지면 작아지니까 작은 숫자를 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큰 숫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특정한 숫자보다 작을 것인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얘를 계산하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은 안 되겠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유클리드 할아버지께서 이 두 개씩 묶으셨대요. 묶어서 분모를 더 키웠어요. 1 더하기 2분의 1은 그대로 두시고 여기 있는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있으면 다 4분의 1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주시고 얘는 8분의 1로 맞췄다고 해요. 이렇게 똑똑하죠? 이렇게 맞췄대요. 그러면 남아있는 거를 보잖아? 얘는 분모를 키웠잖아. 지금 이렇게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를 키운 거니까 밑에 있는 거의 합은 위에 있는 거의 합보다 더 작겠죠. 분모를 키웠으니까요. 분모를 키우면 더 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 그런데 위에는 계산이 불가능한 놈이었는데 아래 거는 계산할 만해요. 왜냐하면 4분의 1짜리가 2개 있으니까 너 2분의 1이라는 소리고 8분의 1짜리가 4개 있을 거니까 8분의 4거든? 얘도 2분의 1이야. 즉 2분의 1이 되도록 맞춰놓은 거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1 더하기 1 더하기 이쪽에 또 1 더하기 갔을 거잖아. 그러면 1을 되게 여러 번 더했겠죠. 1을 여러 번 더하게 되면 얘는 엄청나게 큰 수 아니야? 그 엄청나게 큰 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무한대라고 표현을 해요. 한번 읽어봐. 무한대. 메비우스 T처럼 생긴 거예요. 무한대일 텐데 내가 계산하는 게 얘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잖아. 무한대보다 더 큰 건 무한대밖에 없겠죠? 그래서 무한대라고 정의를 내렸대요. 당시에. 기원 전에. 이해됐어요? 이것처럼 이렇게 합하는데 무한대까지 합하거나 수열을 나열하는데 무한번짝이 뭐로 갈까를 고민하는 것이 수열의 극한이에요. 됐죠? 수열의 극한입니다. 이제 그거 하러 가요. 필기하면서 쫓아오는 거야. 그럼 수열의 극한을 하러 갑니다. 정의부터. 자, 그럼 수열의 극한은 어떻게 할 거냐? 예를 하나씩 들어보죠. 표기 방법부터 할까요? 표기 방법부터 해보면 표시. 수열의 극한은 일반항이 무한번째항으로 갔을 때 너는 어디로 되니? 이렇게 묻는 거거든. 일반항을 AN이라고 하잖아. 나열을 해보면 N 대신에 1, 2, 3, 4, 5, 6 나열을 하잖아요. 무한대로 나열한다는 소리를 리미트라는 기호를 쓰고 N을 무한대로 보내요 라고 표시를 하게 돼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냅니다. 요 소리고 그 소리는 여기에 있는 N 대신에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무한대까지 다 집어넣으라는 소리야. 나열을 해보면 얘가 A의 1, A의 2 나열을 하는 거야. 이렇게 A의 3까지 나열을 해서 무한대까지 나열을 해보겠다 그 소리예요. 이해됐죠? 그럼 수열이 있는데 무한번째항으로 가는 요 놈이 무한번째항을 이렇게 그냥 쓸게요. 무한번째항이 있대. 네가 과연 뭘까? 그 고민을 하러 가는 것이 수열의 극한이라고 그랬죠? 됐어요? 그럼 얘를 하나씩 들어보자. 얘 1번.
리미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세 글자로 일반항입니다. 따라해봐. 일반항. 다시 일반항. 리미트 다음에 나오는 건 세 글자로 일반항이에요. 근데 그 일반항이 말이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대. 근데 여기가 2n-1이래.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이었대요.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잖아요. 공차는 2였을 테고. 그럼 나열을 해보자니? 나열을 해보면 n 대신에 1 집어넣었어요. 1이고 공차가 2니까 2씩 더해주면 돼. 3이 될 테고 5가 될 테고 7이 될 테고 이게 나열을 하겠죠. 근데 무한번째항으로 가면 손나 클 것 같지 않아요? 되게 크겠죠? 그때 그 많이 크다라는 것을 아까 무한대로 표기하기로 했잖아. 얘는 무한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무한대는요 값이 아니야. 그냥 기호야. 아주 큰 기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값은 아니야. 쓸게. 값은 아니야. 아주 큰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일 뿐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무한대로 간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쪽 해볼게. 얘 2번.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다. 자, 근데 이거를 해보래. n분의 1이래. 기분이 좀 안 좋아. n분의 1을 보면 수열의 일반항이 너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항 n 대신에 1 집어넣었겠죠?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1분의 1, 1이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2분의 1이라는 소리고 3 집어넣으면 3분의 1이라는 소리 4 집어넣으면 4분의 1이라는 소리 이렇게 나열을 할 거예요. 그러면 무한번째 항에서의 상황을 지금 보면 분모는 엄청나게 커질걸? 매우 클 거예요. 매우 큰데 분자는 그냥 1로 고정이죠.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숫자는 작아지잖아. 그 분모가 아주 크대요. 거의 뭐랑 다름이 없어요? 0이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보이세요? 이때 이런 거지. 무한번째항으로 갔을 때 그 무한번째항이 0에 거의 근사한다 싶으면 걔를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극한값이 0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할 수 있겠어요? 이때 이 0은 값이잖아? 극한값이라고 불러요. 수학에서 극한값의 정의는 only one, 단 한 개 상수로 존재해야 돼. 두 개 이상의 값이 있으면 그건 값이라고 하지 않아요. 단 한 개 상수여야 해요. and 극한값이 존재할 때 우리는 얘를 수렴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용어가 두 개가 나왔죠? 다시 해볼게. 무한번째항을 계산을 해봤더니 걔가 숫자로 나왔대. 단 한 개 상수래. 그때만 극한값이라는 용어를 쓴다. 극한값이 있을 때는 뭐라고 부른다? 수렴한다고 부른다. 두 개 했어요? 한번 따라해봐. 극한값, 수렴. 극한값의 포인트는 단 한 개 상수인 거야. 그 눈치가 두 개 이상의 상수는 있을까? 이런 거잖아요. 단 한 개라고 했으니 두 개 이상도 있는 것 같잖아. 걔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얘 3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어. 근데 얘가 일반항이 얘래.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래. 나열을 해볼까?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지수가 이제 홀수잖아요. 마이너스 1이고 짝수면 1이잖아요. 1 집어넣어 볼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 1,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4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나열이 될 거라고. 그러면 무한번째항을 지금 보잖아요. 근데 그 무한번째항이 얘 규칙을 지금 보면 홀수번째항은 마이너스 1이고 짝수번째항은 1이야. 그 무한번째항이 이게 짝수번째야? 홀수번째야? 애매하죠? 그 맨 마지막에 있는 무한번째에 있는 놈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1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러면 얘가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때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1일 수도 있고 그런 얘기잖아. 그럼 극한값이 두 개 있다는 소리죠? 그럴 때는 값이라는 용어로 쓰지 않아요. 이해됐죠? 단 한 개 상수로 존재할 때만 극한값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랬잖아. 얘처럼 마이너스 1과 1이 두 개 동시에 나오는 경우를 뭐라고 그러냐면 얘도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발산한다고 부르거든요. 수렴 안 하면 전부 다 발산이에요. 얘도 발산인데 얘는 앞에 뭐가 붙어요. 진동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해봐. 진동 발산. 진동이라는 얘기는 이런 거잖아. 딩딩딩딩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진동 발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런 거네. 무한번째항이 단 한 개 숫자로 되어 있으면 걔는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고 수렴하는 건 제하고 전부 다 발산한다고 소리야. 얘처럼 숫자가 두 개 이상의 숫자로 되어 있을 때는 진동 발산한다 라고 표기를 하고 얘처럼 무한대로 갔을 때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그렇게 표시를 해요. 여기 납득됐어요? 오케이. 수렴 발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로 가죠. 처음에 정의를 잘 내려야 된다. 수렴한다. 의 의미.
아까 얘기하기를 무한번째 항이 단 한 개 상수로 존재하면 걔는 수렴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수렴한다의 의미를 두 가지로 갈라 보면 어떤 수열이 증가 수열일 수도 있고요. 혹은 감소 수열이었을 수도 있어요. 뭐 별거 아니에요. 증가 수열이라는 것은 항번호가 커지면 커지는 값이 커지는 거, 이렇게 커지는 거 증가 수열이라고 부르고, 항번호가 커지는 값이 작아지는 거, 걔를 감소 수열이라고 불러요. 잠깐 메모할 시간 드릴게요. 필기를 살짝 하면서 쫓아오시면 됩니다. 쓰면서 들으시면 돼. 수열의 극한의 정의, 수열의 일반항이 무한번째항으로 갔을 땐 뭐가 되겠느냐, 그걸 판단하러 간다. 단 한 개의 상수로 존재할 때만 극한값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수렴한다고 하고요. 수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부 다 발산한다고 불러요. 발산의 종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쟤처럼 진동 발산, 세 가지 정도가 있다. 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 하러 갑니다. 수렴한다의 의미. 집중하세요. 수렴을 하겠다. 저희 뭔 소리를 가지고 있냐면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잘 몰라. 보세요. 첫 번째 패턴, 계속해서 수열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증가 수열이라는 것은요, 커져요. 이렇게 커지는데 어떤 특정한 숫자에 못 미친대. 위에 막혀 있대. 예를 들어서 3이더래요. 그러면 이런 거 아니겠냐? 증가 수열인데 3보다는 작다.